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가 오늘은 조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성급하다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이번에 금리 동결 이후에 들뜬 분위기를 일부 가라앉힌 효과였습니다. 오늘 다우 0.15% 상승해서 최고치 3일째 경신 중입니다. 37,305입니다. S&P 500은 0.01%, 어제 4,719, 오늘도 4,719, 소수점만 하락했습니다. 0.36포인트만 하락했습니다. 0.01 하락해서 4,719입니다. 나스닥은 0.35% 상승 14,813,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48% 상승해서 4,117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다우지수가 현재 사상 최고치 경신 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일째 집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고, S&P 500 지수는 6일째 상승해서 아쉽게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7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나스닥은 올 들어서 최고치를 연속으로 기록 중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5% 올랐습니다. 다우가 2.8%, 나스닥이 2.9%로 상승폭이 주간 단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3대 지수 모두 7주 연속 상승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긴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7 종목줄 보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던 애플만 0.27% 하락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이슈 속에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 속에 1.12% 상승하고 AMD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콤이 2% 이상 오르고 인텔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제 3% 상승을 했던 마이크론은 0.95% 하락했어요. 이렇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매도세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상 최고치 4,000을 넘어갔는데 11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국내 반도체주 동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종목들 중에서 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 5,267억 매수했고 삼성전자는 3,765억을 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7,195억 매도하고 SK하이닉스는 5,968억 매도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 두 종목을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삼성전자가 50.8%예요. SK하이닉스도 53.09%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율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도체 호황이었던 1년 6개월 전 21년 6월 21일 그때가 53.73% 이후 지금 53.8% 지금 처음입니다. 미국의 다시 테슬라 봅니다. 200만 대 리콜 이슈에도 사흘째 강세 지속 중이에요. 오늘도 0.98% 상승해서 253.5달러 기록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 중이에요. 누에보레온 주 정부로부터 1억 5,280만 달러, 약 2천억 원 정도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센티브 금액은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 투자액의 약 3.4% 수준입니다. 누에보레온 멕시코 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승인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식수, 처리 용수, 도로 및 신규 운송망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공장 건설에 앞서서 누에보레온 주 정부에서 그 지역의 전기, 수도 및 교통망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누에보레온 주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요청을 수용하는 동안 공장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에 초기에 45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정도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이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2년물은 오르고 10년물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준물 10년물 수익률이 전날 4% 선이 무너진 데 이어서 오늘 3.9%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장중에 3.905%까지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뒤에는 0.015% 내린 3.91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451%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0.25%씩 3차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장을 앞두고 대표적인 매파, 통화긴축 선호파,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논의한 바 없다.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춘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연준보다 앞서가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제에 오늘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윌리엄스 총재가 CNBC의 스쿼드 박소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 이해하고 있지 않다, 못 박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도록 충분히 제한적 수준까지 가지고 왔냐는 질문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은 총재로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당연직으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장은 내년 3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해서 연말까지 6차례의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0.25%씩 인하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기준금리가 4%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3회 0.25%씩 3회 인하와 차이가 큰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스 총재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조차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반전한다면 다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인 총재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0.21% 내린 배럴당 72.4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28% 올라서 8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가가 주간 기준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달러와 같이 반등 속에서 유가 또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VIX는 1.6% 하락한 12.28%로 상당히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